스트레티지 이거 얘 계속 산다니까. 와, 84.7에 났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75K 근처에서 사지도 않는 거야. 평단가 84.7에 잡았어요. 저번에 그 그러니까 마이클 세러가 그랬거든. 돈이 생기면 아무리 100K라도 자기는 매수하겠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낮은 가격에 산 것도 아니야. 최근에 떨어졌을 때 70 몇 K였잖아요. 근데 80K 아래 있는데도 안 샀다는 얘기, 샀어도 지금 평단가가 84.7이라는 거는 80K 위에서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랑 상관없이 걔는 그냥 사는 거야. 돈 생기면. 제가 말한 대로 맞아요. 그냥 물량 잡기야 얘는. 돈만 생기면 그냥 물량 확보야. 마이클 세일러. 뭐야. 53만 1000개. 마이클 세일러 최소 70만 개다 이건. 70만 개까지 모으겠다. 아, 이더가 많이 못 가긴 하는데. 현물은 세금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에서요. 현물은 아직 유예돼가지고 아직 현물은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있는 거는 해외예요, 해외 자금. 그러니까 현물은 아직 정책이 안 잡혔고 유예고요. 선물만. 코린스님이 자산이 5억 이상 돼요? 해외 주식하고 해외 코인이 자산이 합쳐서 5억 이상 돼요? 아, 그런 문제 없어요. 코인만 하는 거면 5억 이상이어만 세금 떼요. 그러니까 5억 자산을 만들면 세금 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비트 공지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포함해서. 근데 해외 주식은 무조건 세금 내요. 250만 원 공제.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원래 이제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세금을 떼는데 해외에는 250만 원밖에 공제 안 해줘요. 수익금에서. 그러니까 본인 자산에서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수익 난 거에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해외 주식 자산이 뭐 5억이 있다. 근데 5억에 대한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5억으로 250만 원 이상을 1년 동안 벌어야만 세금을 뗄 수 있는 거예요. 250만 원 공제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난 금액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250만 원도 수익이 안 났다. 그러면 세금 걱정 안 해도 돼요. 국내 자산은 포함이 안 돼요. 그냥 해외 자산만.
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어요. 정책 규제가 안 잡혀 있어요. 그게 유예됐잖아요. 현물은 아예 세금이 없어요. 근데 해외 주식도, 아니, 해외 코인도 세금을 떼기 애매한 게 자산 추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한 해외 자산이 얼마인지 추측이 안 돼서 세금을 못 떼요. 그러니까 내가 세무사에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코인 세금을 어떻게 내야 돼요? 그랬더니 세금치고 어떻게 내야 그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직 규제가 잡히지 않, 정책이 잡히지 않는 상태라 세금을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규제가 안 잡혀 있대요. 그래서 신고할 방법이 없대. 신고할 수가 없대요.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규제가 안 잡혔으니까. 리플 3천 뭐야? 지금 가격에 산 거예요? 안전한 거는 현물이 나은데 본인의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수익을 크게 나고 싶다 그러면 선물이 훨씬 나아. 근데 수익은 크게 안 나고 그냥 일정 금액만 안정적으로 벌고 싶다 그러면 현물이 낫고요.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시드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라리 현물을 사는 것보다 업비트 현물을 사는 것보다 해외에서 선물로 사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해요. 바닥에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75K 부근에서 잡는다 치면 본인의 자산이 얼마 안 되고 나는 좀 크게 벌고 싶다면 선물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막 위험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전략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현물에서 만약에 내가 500만 원밖에, 그러니까 1000만 원밖에 없다. 그죠? 현물에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현물에서 1000만 원으로 많이 상승했을 때 1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돈으로 똑같은 매매로 똑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보유했을 때 국내에서는 1000만 원밖에 못 벌거든요. 2배. 근데 그거를 똑같이 자금을 해외로 보내서 해외에서 하면 똑같은 기간 동안 거의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남들처럼 똑같이 고배를 치고 단타나 막 이런 거 위험성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국내에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 거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에서 그 1000만 원으로 1억 가까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물을 하는 이유가 있지만 선물을 너무 막 해요. 대응도 없이. 그러니까 다 날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선물은 망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응이 없어요. 그냥 무지성 투자 같은 느낌이에요. 레버리지 조절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고배로 때렸을 때는 위험하긴 하지만 대응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진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정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물로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벌 거 선물해서 1000만원으로 1억 가까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응하고 공부랑 약간 그 선물의 분석 방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차라리 본인의 자산이 1000만원 이하면 나는 선물을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 같으면 1000만원으로 그 돈으로 똑같이 2배를 벌 수 있다면, 그죠? 만약에 현물로 2배를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면 나는 해외에서 그 1000만원으로 1억 가까이 벌 수 있어요. 선물을 막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시드가 작으면. 남들처럼 뭐 억대가 있는 거면 현물을 하는 게 낫지만 1000만원 이하는 현물을 해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원으로는 진짜 본인이 매매를 정말 잘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서 올라갈 때 매도하고 막 그 타점을 다 알면 현물을 하는 게 낫지만 나는 적금식으로 담아놔서 현물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거야. 잘 안 돼요. 비트코인 외에는 등락폭이 심하고 알트들은 금방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고점을 찍고 올라가진 않아요. 옛날처럼. 그래서 좀 빡세. 그래서 해외에서 한다면 알트코인을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본인의 자산이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현물에서 사면 0.1개밖에 못 사요. 그죠? 한 개를 못 삽니다. 0.1개 정도밖에 못 사거든. 만약에 1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선물로 샀을 때는 만약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억이면 5배 레버리지를 땡기면 0.5개를 살 수 있어요. 기존보다 5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배율로 따졌을 때. 그러면 나는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나 똑같죠. 현물에서는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고. 그러면 5배의 확률이 생기죠.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75K 부근까지 30% 이하까지 떨어졌을 때 75K 부근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세력들은 거기서 움직인다. 그러면 정답을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75K 부근에서 1000만원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80K 깨졌을 때 분할로요. 75K 부근까지. 그러면 현물에서는 0.1개를 가져가지만 선물에서는 0.5개 이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10배 이하로 따져봤을 때 5배라면 0.5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0.5개 이상이죠. 그러면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2억을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1억에서 2배 올라간 거죠. 그죠? 1억에서 2배 올라간 거잖아. 2억이 된 거잖아. 근데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현물에서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에서는 레버리지를 5배 땡기기 때문에 0.5개죠. 현재 차익은 1억이에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1000만 원밖에 못 벌었지만 똑같은 비트를 사는데 해외에서는 5천만 원을 버는 거야. 똑같이 2배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남들 따라서 인플로 따라서 뭐 선물을 고배를 쳐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내가 시드가 작을 때 레버리지를 저배로 좀 땡겨서 지금 저점인데 1000만원 밖에 없어요. 1000만원도 크긴 하죠. 근데 비트코인 한 개 0.5개를 못 가져가잖아요. 그 이상을. 그러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5배 정도 저배로 이제 좀 수익을 땡겨서 1000만 원을 벌 거 해외에서 똑같이 2배를 번다고 쳤을 때는 차라리 해외를 하는 게 훨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막 단타를 치고 고배를 쳐가지고 나 극대화시켜서 막 그 남들처럼 막 한 방에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드를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신용을 땡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정직하게 투자했을 때는 여러분들 돈을 못 법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이에요. 너무 정직하게 벌면 정직하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기꾼들이 돈을 더 잘 벌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정직하게 벌려고 하면 돈이 안 불려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그냥 정직하게 100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으로 수익을 내려면 많이 벌어야 2배밖에 못 버는 거야.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이요. 근데 그거를 수익을 선물해서 극대화시키면 1000만원을 벌고 5천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막 그냥 고배 때려가지고 막 단타 치고 그냥 그렇게 막 매매하는 것보다는 레버리지를 살짝 당겨서 분석을 잘해서요. 75K 부근이라고 했으니까 75K 부근에 잡아서 1000만원을 벌고 5천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용해서 제가 수익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투자하면 돈을 못 벌어.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서 수익 나는 거나 이렇게 매매하는 걸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못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방송하는 거 따라하면 안 되는데, 본인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손실이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저한테 많이 해요. 남 생각할 때 말고 니나 잘하세요 이러잖아. 아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알면 벌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뭐지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뭐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거야. 그냥 자기 돈 투자해서. 그러니까 나는 벌고 있는데 똑같이 투자하는데 누군 못 벌면은 흥이 안 나잖아. 아니 그리고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들 따라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약간 자기 마인드도 약간 필요한데 절제도 필요해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하지 말아야 할 시기가 있어요. 근데 돈이 생기면 자꾸 투자하고 싶어 해. 남들도 똑같이 벌고 싶어 하고. 아니면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벌어서 빨리 갚고 빨리 많이 벌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아요. 사람이 급해지면 잃어요. 여러분들 매매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해야 돼. 그리고 돈이 남는다고 해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잔돈이 남아있잖아요? 그 잔금이 남아있잖아. 그럼 뭐라도 사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생겨.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제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는데 5천만 원이 남았어. 그럼 5천만 원을 어디다 써야 되는 압박감이 생기거든요. 강박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만 생기면 자꾸 뭘 사려고 해. 그 기회를 잡고 그 돈을 남겨놨다가 그 쌀 때 사야 되는데 자꾸 그 돈이 생기면 뭐라도 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켜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거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다 투자한다? 혹시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옛날에 그런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입금해가지고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2천만 원이 되죠. 그 2천만 원을 또 고스란히 투자해요. 그쵸? 근데 본인의 원금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본인 원금은 무조건 빼야 돼요. 그래야 투자가 수월해져.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본인 원금이 들어가 있으면 조급해져요. 나중에 그거 원금이 깎이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수익 난 거랑 본전이 자꾸 생각나게 돼. 근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1,000만 원을 빼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만 갖고 있죠.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잃든 200만 원을 잃든 300만 원을 잃든 본인의 멘탈은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을 땄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을 고스란히 투자하잖아. 그러면 2천만 원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깨지잖아요. 그러면 존나 배 아파요. 그 좁아짐이 생겨. 그리고 멘탈 깨져요. 거기서 500만 원이라도 깨지면 2천만 원. 근데 본인의 원금 1,000만 원이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번 거를 똑같이 2천만 원을 그냥 투자하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깨지잖아요. 근데 본인의 원금은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깨진다니까. 왜? 2천만 원이 본인 원금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하나의 심리인데, 그래서 본인의 원금은 무조건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 습관이 진짜 들여야 돼요. 그래야 투자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더 기다려서 더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털게 되고요. 그리고 빨리 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빚이 있거나 빨리 뭔가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더 기다리면 더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손해보고 있는 사람은 좀만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털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는 한마디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절대 투자의 첫 번째 원칙, 대출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본인의 여윳돈으로만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원금의 수익이 2배가 났을 때는 본인의 원금은 무조건 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손절할 땐 과감하게 손절해야 됩니다. 기다리면 안 돼요. 그 기회비용으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번째, 손절가 잘 정하세요. 본인의 손절가는 3%다. 그럼 무조건 털어야 되고요. 5%다. 무조건 털어야 되고요. 10%다. 무조건 그 가격에 털어야 됩니다. 더 떨어지든 더 올라가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한 손절가나 손절 퍼센트지에는 무조건 털어야 돼요. 그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투자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거야. 근데 그거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분석해주고 차트 분석이다 뭐다 뭐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잖아요. 본인의 원칙도 안 지키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잖아요. 투자의 원칙도 안 지키는데 누가 분석해주고 누가 추천해주고 뭘 해주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대응을 못하는데.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을 못하는데 아무리 좋은 걸 추천해주고 뭘 해주고 차트 분석을 해주고 이딴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악재 세게 맞으면 멘탈 깨져서 다 털립니다. 손절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악재 세게 터지면 그냥 다 죽어요. 리플은 6월달 이후에 항소가 확실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근데 뭐 거의 항소 끝났다고 보면 되긴 하는데, 비트코인은 올해 한 150K에서 330K예요. 최대 330.
수치로 따지면 6월달 이후에 호재가 좀 터져서 9월달까지 끌고 가서 가게 되면 올해 하반기 때는 기본적으로 한 150K 정도? 2억 천 정도요. 2억에서 2억 천?